안녕하세요. 정문일층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SFA 반도체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황 대표님, SFA 반도체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러셨는데요. 제가 설명을 한다기보다도 주가 흐름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가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보는 방법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재적 가치를 생각해보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펀더멘탈은 어떤가?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서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즉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고요. 거기에는 뭐 지지와 저항, 그다음에 채널, 그다음에 추세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정보 분석이라고 하죠. 주가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주가 흐름에 미칠 만한 내용의 업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세상에 노출이 됐을 때 지속적으로 주가 영향을 미쳐서 혹시 그게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하고 가시화시킬 수 있는,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인지 뭐 이런 거 판단해 보는 게 우리가 주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엔 대응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항상 태어나고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 있죠. 변수. 알지 못하는 변수가 툭 튀어나왔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그래서 앞만 보고 주식 매매를 하지 말고 앞과 뒤를 동시에 생각하는 그런 매매가 돼야 되지 않나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자, SFA 반도체 한번 연동을 한번 봐볼게요. 그동안의 이 주가의 그 역사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흘러왔는지 보게 되면, 1,000원대가 있었죠? 이때가 이제 2008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웬만한 종목 빠질 때도 얘는, 보시면 웬만한 종목 빠질 때도 이때 얘는 튼튼하게 SFA 반도체는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되게 강한 종목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올해 10,000원대를 또 극복을 또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연봉이잖아요. 연봉. 그래서 올해도 양봉을 이어가면서 잘 왔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많이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거래를 매물 삼아서 올렸다가 지지 삼아서 매물 삼아서 다시 한번 갈지 아니면 꺾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요. 일단은 그 양봉이 이렇게 강하게 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동반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매물소에 가까운 흐름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때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좀 거래는 있었어요. 근데 거래가 줄면서 좀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가 워낙 강한 흐름,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지 못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게를 실은 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계속 3년 연속 동안 이 무게를 실어서 올라오는 모양이 주가를 한번 올려보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의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봉만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월봉을 한번 봐볼게요. 월봉은 12개의 봉으로 이루어지죠. 1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죠? 1년으로 환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12개의 봉이 모이면 연봉이 될 것이고, 월봉. 그 다음에 4-5개의 주봉이 모이면 월봉이 될 거죠. 그 다음에 1년은 52주 정도 되는데, 뭐, 그 정도, 언저리 뭐, 휴일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러면은, 한 50개, 40개 봉? 뭐,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이제 1년 봉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연봉에서 월봉으로 넘어올 때는 조금 더 파동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SFA 반도체 월봉입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쭉 한번 최근에 이렇게 당겨보면 주가를 이렇게 당겨보면 최근에 여기가 2015년도 6,000원대를 굉장히 이렇게 넘어가느냐 마느냐 굉장히 그리고 여기 6,000원대를 넘어가냐 마느냐 6,000원에서 6,700원 사이를 이렇게 굉장히 올해는 왔다 갔다 했었죠. 작년에.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보다시피 작년에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이 올해는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이렇게 눌림을 줬었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가 요걸 좀 늘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봉을 좀 늘려보면 여기가 저항대를 형성됐었는데 여기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눌림을 줬었죠. 윗골이 달면서. 그리고 더 튕겨나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SFA 반도체는 이 가격대, 즉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눌림으로 보고 주가의 흐름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런 시도를 계속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우상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아까 같이 봤지만 연봉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도 최근 3년간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무게를 실어나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은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분석과 흐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12,000원까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공간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고 좋은 모습이고요. 자,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연봉과 월봉에서 표현되는 그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한 6,800원, 700원 됐고요. 6,400원 그리고 보다시피 좀 전에 같이 봤지만 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렇게 중요하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보면 이걸 좀 데이터 값도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당겨보고 조금 더 이렇게 당겨보면 이 가격대 즉 2015년에 여기 형성됐던 가격대를 놓고 저항값을 만들었다가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극복하는 가격대가 바로 6,000원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것은 올라갔다 눌림의 형태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진입을 하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던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매물이 되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빠지지 않더라도 저항이 되면서 매물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다소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될 수 있는 그 갈림길이 바로 6,000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000원은 신규 진입,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열려있는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열려있잖아요. 크게. 그래서 올라가는 공간은 6,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이 전고점엔 도전이 계속 있지 않을까. 그리고 12,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한 15,000원 이상까지 열려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얘는 정체가 돼 있었죠. 다시 한번 연봉을 가보게 되면 오랜 박스 가격대에서 굉장히 정체를 했는데 최근 3년간에 이렇게 거래를 실리고 그 다음에 입구를 달고 눌림의 형태가 됐는데 지금 여기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제2의 지금 매물 소화가 되지 않는 매물 소화를 하는 공간이 아닐까 지금 가격대가.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6,00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또 이렇게 차트 분석 갖고 가격 분석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자,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우량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IT 종합, SFA 반도체겠죠? 업종 자체가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오늘 3% 올랐으니까 한 1조, 한 3천억으로 가까이 점점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 치고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SFA 반도체.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을 잘 버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보게 되면은 그동안 재무 정보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실적에 연결되는 거죠. 실적이 가시화돼 나가느냐, 우상향으로 꾸준히 그 실적이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이를 보는 거죠. 그동안에 얼만큼 신뢰를 가지고 그동안에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매칭을 시켜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작년에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1, 4분기까지 매출액 구조가 보게 되면 1,500억에서부터 1,400억 정도 유지가 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작년과 올해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저점 확인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한 4,000원에서 한 만원대 갔죠. 그리고 전체적인 보면은 눌림의 그림처럼 밀렸죠, 주가가. 이렇게, 그죠?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정도의 매출액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밀렸다는 것은 오히려 눌림 성질이 아니겠느냐.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됐으면 좀 밀리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 19, 20년까지 4,400억, 4,500억, 5,800억, 5,700억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상당히 튼튼해요. 그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웃기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좋거나 매출액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 기대 가능성 이런 게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을 가졌는데 주가가 여기를 이제는 여기를 만약에 6,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이탈해 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매출액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6,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되게 중요하죠.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7,880원에서 기준가인 6,000원에서 많이 멀어졌잖아요. 이거 신규 진입은 눌림을 좀 기다린다든지 그 다음에 흐름을 지금 바꿔나가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흐름을 바꿔놓고 올랐다 천천히 눌림을 주고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13,000원 고가 이상 12,000원까지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거기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흐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 기준에서 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밀렸을 때 사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우리가 뒤를 봐야 되잖아요. 뒤를 혹시나 잘못됐을 경우에도 내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뒤를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을 가지고 7,800원에 내가 접근해서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20% 이상의 리스크를 끼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20%면 리스크가 좀 크죠. 한 10% 내지 뭐 그 언저리에서 좀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000원 그 다음에 전고가인 1,500원 수준 1,300원 수준 그 다음에 12,000원까지 이어지는 파동이 계속 이어나갈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이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뉴스가 어떤 이야기지? 그동안 정보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렇게 보는데 SFA 반도체 최근에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공매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공매도 줄고 주가 강세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공매도 늘고 주가 소폭 상승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엎치락뒤치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여기는 뭐 줄고 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기사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쭉 보게 되면 공매도 4배 늘고 주가 약세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일시적이겠지만은 일시적으로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구조적으로 만약에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굉장히 타격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보 분석을 할 때는 저런 내용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대응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이런 정도는 주가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못 간다 이런 게 보다도 단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단기적인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막 달려들지는 말고요. 이 흐름을 일단 바꿔놓으려고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잖아요. 천천히 접근하면서 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추세인 이 흐름 자체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전체적인 흘러가는 모양.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면은 당연 6,000원, 그죠? 그 다음에 10,000원대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000원까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지금 가격대보다 좀 눌러주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갈 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떻게 싶습니다. 자, 정은혜팀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